일상생활의 리더십을 학습하는 생활 리더십 연수원입니다. 이번에는 취준생을 위한 리더십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할 일을 스스로 찾는 주도적인 인재 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준생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에서 성공한 사회인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는 주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주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취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주도성은 자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행동 선택에 대한 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극에 관계없이 올바른 반응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자아의식, 양심, 상상력 및 자율의지의 네 가지 첨부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여 주도적인 인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휘해야 할 능력은 자아의식입니다. 이 자아의식은 자신의 사고 과정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자아의식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천장에서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이 자아의식입니다. 이제 자신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이 자아의식을 동원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램이나 생각들을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 이 두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관심의 원 안에 들어갈 것들은 말 그대로 평소에 나의 관심과 주의가 가는 것들입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많은 재산, 좋은 배우자, 나아가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기후위기, 국내외 정치 상황 등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여러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자아의식을 동원하여 수많은 관심사들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분류해 봅니다. 이렇게 영향력의 원 안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주로 질문 잘하는 학생, 준비하는 취준생 등과 같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존재에 관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재산 및 배우자와 같은 소유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아의식을 동원해야 평소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들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아의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치 한 장의 지도처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도성의 두 번째 능력은 양심인데 이 양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선한 마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인 양심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틀리다는 것을 알려주는 마음 또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양심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의식을 동원하여 우리 마음속에 정리한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생각과 바램들을 양심이라는 능력을 동원하여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마땅히 선택할 옳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영향력에 달린 관심의 원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안에 있는 사항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업 중에 강사나 교수에게 하나라도 더 질문하는 학생 되기를 선택합니다. 좋은 직장 취직에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채용 정보를 꼼꼼히 준비하는 취준생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자가 되는 꿈만 꾸기보다는 지금 저축하기를 택하고 좋은 배우자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는 호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도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첨부 능력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옳은 것을 선택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를 선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게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점들을 잘 질문하고 그 결과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성적 덕분에 원하는 직장 취직에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선택한 것에 확신이 들고 옳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실행입니다. 이 실행에 필요한 능력이 네 번째 첨부 능력인 자율의지입니다. 자율의지는 다른 방해 요소를 무릅쓰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질문 잘하는 학생 되기를 양심을 통하여 선택했다면 바로 이 자율의지를 통하여 질문 있습니다. 라며 손을 들어 질문하는 주도성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의 현장에서 주도성을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말을 무시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하기 쉬운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동료, 상사의 말을 경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참석하는 어떤 형태의 강의에서라도 강의를 들은 후에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을 잘 하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강의 후 질문은 경청까지 숙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행동입니다. 질문의 효과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24년도 하반기에 지방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거의 매주 있었던 수업 시간에 질문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기가 끝날 때 해당 학생의 저에게 한 마지막 질문이 지원한 세 군데의 직장에서 다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어느 곳이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취준생이나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옳고 주도적인 행동은 지금 말씀드린 사례의 학생처럼 질문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능력을 잘 발휘하는 주도적인 인재가 되어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취준생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